근데 그 항상 그 기념사든 경축사든 그 임기 동안 언급된 단어가 자유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왜 이렇게 자유를 신봉하는 이 윤 대통령의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랑 개념 정의가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다르죠.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기득권자가 그 누릴 수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 저기 뭐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그 자유론에서 얘기한 자유는 뭐냐면은 근대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이나 종교나 이런 전근대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권리를 원래 자유라고 했던 거고, 이건 발명된 개념이거든. 그 이전에는 이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랬는데 전근대적인 어떤 그 저기 규제에 나는 속박되지 않는다. 그리고 자유민으로서 나는 경제적으로 내 행복을 위해서 저기 일할 수 있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거를 근대의 자유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지금 얘기하는 자유는 그런 자유, 어떤 시민들이 자기의 복리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하려면은 그럼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예. 거기서 어떤 거 집단화된 어떤 거 자기들 권리를 또 이렇게 이런 건 카르텔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는 선택적인 가치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니 노조화하는 게 왜 카르텔입니까? 거기서 사용자하고 힘과 힘으로 협상의 결과가 나왔다 이랬는데 이런 자유를 부정하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유를 부정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상, 양심, 표현 이런 자유를 부정하고 무슨 자유를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표현의 자유, 노조할 권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권리들은 근대적 자유의 개념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윤석열식 자유는 그게 아니죠. 기업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기업인의 자유. 시장에서의 자유. 예. 시장에서 강자는 누굽니까? 독점 자본이죠. 예. 그들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지. 그거를 제한하거나 이런 건 다 반시장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국가의 혁신에 저해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자유를 지금 침해당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자유는 보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누구나 다 보편적인 개념.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뭐든 해도 되는 거예요. 주로 하지 말라는 거, 남의 자유를 해친다든가, 또는 어떤 이 어떤 공동체의 근간을 흔든다든가, 표현의 자유라도 극장에서 다 영화 보고 있는데 한 놈이 일어나가지고 불이야 이래버리면은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대북전단 그 표현의 자유라 그러는데 그거 하나에 나라의 안보가 들썩들썩 하는데 어떻게 나라의 안전을 탈북민 단체에 맡깁니까? 이런 건 표현의 자유가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건 놔두고 김건희 여사 좀 건드렸다고, 천공 좀 건드렸다고, 이런 거는 또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들이닥치고 이런 거는 또 자유가 없죠. 수사는 잘 받고 계십니까? 수사요? 네. 기소도 안 됐어요. 3년째입니다 지금. 기소. 그러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다른 고발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로 또 떠들썩하고 보면 그것도 기소가 안 돼. 그 상태로 2년 3년 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3년째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진실을 규명하면은 판가름 날 건데 일단은 걸고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실 규명 단계로 가니까 꼬랑지 내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면에서 자유냐 할 때는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자유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기본 룰만 지키면 나머진 개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우리는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기 자유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은 기차는 레일 위에서 자유로운 겁니다. 그걸 탈선해서 자유롭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듯이
하나의 어떤 그 집단과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서 조화가 이루어지고 남의 기본적인 인격이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뭐 걸핏하면 불편하면 경노하고 그래 내가 헌법 바꿔야 된다고 대한민국은 경노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여사로부터 나온다. 이번에도 저기 전현희 위원장을 왜 제명안을 올리냐고 여사를 건드렸기 때문에요. 물론 그 말이 거칠었던 건 사실이야. 그리고 장소도 조금 국회 단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표현이 너무 많이 나갔지 않느냐. 난 이런 의견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봐. 근데 제명까지 올리고 막 저렇게 하는 거 보면은 역시 여사는 건드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또 교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든 뭐 가짜는 선동 사이비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본인들한테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한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 최수근 해병 순직 사망 사건 관련해서도 이걸 다 가짜 뉴스로 매도하려는 시도라고 보이죠. 근데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인들 탄압한 걸 보면 자유를 다 억압하고 있어요. 그렇죠. 본인은 자유를 얘기하면서 김종대 전 의원도 지금 고발당했죠. 네. 언론인들 지금 뉴스타파 기자들, 김용진 대표 압수수색. 다 압수수색 당하죠. 자기들한테 비판적인 기사 하나만 쓰면 다 당해요. 통신기록 조회는 통신기록 조회. 그게 물론 무슨 이거예요. 자유예요?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면 자유라는 얘기를 하는 건 대단히 자기만의 자유지. 자기만의 자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그 워싱턴 포스트의 밥 우드워드라는 대기자가 트럼프를 11번 인터뷰하고 쓴 레이지라는 책이 있는데 경로라고 거기도 경로야. 경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현상을 통틀어서 딱 깔끔하게 개념을 하나 정리를 하는데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행정 권력의 신경회학.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자기 보호 본능에 강박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면은 못 살아. 밤에 가서 술 처먹든지 아니면 누굴 붙들고 전화라도 해야 돼. 이번에 대통령 개인 폰에 네. 통화 기록이 공수처에 털렸잖아요. 예.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그 굉장히 지금 심각한 사태가 아니 일어난 거거든. 여태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사례도 없었고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통신 기록을 근데 뭐 예. 일단 대통령이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것 자체가, 자체가 대통령으로 예. 들어가면 비화기를 쓰지 개인 폰으로 전화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너무 자주 그것도 국정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업무와 관련된 얘기를 개인 폰으로 쓴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왜 행동이지. 보안폰 안 쓰고 왜 개인 폰을 쓰면 그 숨기고 싶은 거겠지. 그러니까요. 자기가 전화했던 그 결과를. 아니 분명히 그 여러 가지 통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통화 기록만 나오는 건데 이 자체는 핵심 증거가 못 돼요. 그런데 심리적 효과는 매우 크거든요. 이건 신경줄을 건드려 놨어요. 사실 증거는 이런 통화 기록보다는 그 국방부 조사본부 진술이 나왔는데 예. 거기서 외압 진술이 나왔거든요. 오히려 그쪽이 더 주목이 되는데 그러나 정권은 대통령의 개인 폰이 털렸다는 이 자체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는 거죠. 본인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공수처 수사가 지금 최대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하고의 직접 충돌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반응이 바로 나오는 거라고. 공수처를 직접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는 거는 이번에 이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최혜병 사건이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이유를 지금 차곡차곡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예. 이때는 정권이 경련을 일으키더라고. 나는 그 현상을 며칠간 봤어요. 이 개인 폰을 갖다 털었다. 그게 한 석 달치 돼요. 그거에 대해 가지고 이 경련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보이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을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원래 최혜병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식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국면이다.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자꾸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이걸 그 방어막을 칠 수 있는
이 어떤 불안 증세를 해소할 수 있는 끊임없는 어떤 충성 발언과 자기 세력화에 대한 이 강박증이 강화가 됐는데 이걸 이제 밥 우드워드가 얘기한 그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 현상이라는 게 바로 이걸 지칭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년으로 갈수록 그게 심해졌거든. 그래서 FBI를 사유화한 거예요. 그리고 막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거. 그거 지금 다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랬던 게 바로 이 점인데 우리는 그게 빨리 왔어요. 집권 초반부터 시작됐다가 요즘은 이게 약간씩 폭발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건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단계입니다, 지금. 그랬다 보니까 친일파를 뭐 기관장들로 내보낸다, 예. 뭐 북한을 저렇게 네네. 자극한다, 뭐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기엔 이런 스투피드. 지지율 상승에 도움 안 되는데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비춰지는데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확실한 내 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뭔가 단단한 중심을 만들고 싶어 하는 이게 더 급한 거지 다수의 국민 여론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그거는 지나갔다. 다수를 이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그런 전략으로는 준비된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중심 과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아픈 대목이 우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보수의 침묵입니다. 사실은 지금 광복회는 보수에 가까워요. 그렇죠. 이종찬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서 외롭게 싸우고 계시는데 이게 올드 보수들이 보기에는 저런 괴물은 우리 보수가 아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한 보수층의 침묵이 이게 심각해요. 우리야 늘상 떠도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아니 박근혜 탄핵을 어디 진보가 했습니까? 보수 진보가 협치를 한 거지. 그리고 6월 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어디다 진보가 했습니까? 그 보수가 수동혁명이라고 압박에 의해서 자기들이 혁신을 하고 진보를 같이 참여하는 거고 YS의 문민정부 출범이 그게 다 여야가 협치를 했던 중요한 순간이고 이제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항쟁의 역사에서는 민주주의가 업그레이드가 될 때는 항상 보수와 진보가 협력하고 항상 협치해서 같이 만들어 갔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보수가 침묵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수는 왜 침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가 처음에 국회의사당에 폭도를 선동했을 때, 난입했을 때, 그때 미 하원의 17명의 의원이 이걸 비판하거나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뒤에 탄핵이 상정이 됐을 때 공화당에서 7표의 반란표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다음 선거에서 그 17명이 전멸. 그러고 나서 트럼프 일극 체제. 그러고 나서 심지어 어떤 극단적인 현상까지 나왔느냐? 블랙 라이프스 매터 해가지고 흑인들 시위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에 백인 한 명이 총기 난사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트럼프가 옹호한 거예요. 그 백인 남성을. 그런데 놀라운 현상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 그 트럼프의 공화당이 맞장구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괴물이 돼가지고 미국이 저렇게 민주주의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다 여기서 그 사람들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간접 선거와 그 게리맨더링의 힘을 믿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수 여론은 이미 저 사람들한테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트럼프의 일극 강화가 더 우선이고. 네. 그런데 우리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닮아가고요. 있다. 있죠. 예. 그래가지고 108석을 갖다가 맨날 가두리 양식장처럼 자연사는 없어 저게 밖으로 못 나가 이 양식장 밖으로. 그래서 가두리 양식장처럼 당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놓으면은 가끔 밖에 나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국민 여론도 듣고 다수의 국민의 뜻이 이거구나 이렇게 좀 정치적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집권 여당이란 플랫폼이 있는 건데 네. 이 국정을 통합해 나가는 단위로서의 그게 있는 건데 이것만 먹어 하고 양식장에 가둬 버리니까
저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버렸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의 상상력이 안 나오죠. 그리고 특히 이럴 때 한동훈 대표가 그 침묵하는 보수의 그걸 깨고 예. 원래 보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것이 보수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세상은 달라져. 그런데 한동훈 대표 주변 측근이 다 뉴라이트예요. 그 중에 한 명 신지호가 이번에 예. 저기 그쵸. 일본 극우 기쁨조라고 해서 지도 극우면서 예. 그래가지고 저기 뭐냐 그 막말을 하고 나서 물론 사과는 했지만 그 지론은 바꾸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한동훈은 더한 극우가 되겠구나. 이렇게 돼 버리면 적어도 이 점에서 국민의힘은 괴물이 된 겁니다. 이게 미국 공화당 닮아가는 거야. 미국 공화당 같이. 근데 한동훈 대표는 더한 극우가 아니라 아예 그냥 자기 생각을 못 내놓는 약간 겁쟁이 스타일은 아닐까요?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이제 저기 뭐냐 제가 그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관계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야 이 비극을 막을 수 있는데 못 떨어지고 결국은 다시 그 비극적인 결말로 결말에 간다. 처하게 되는 거죠. 한동훈은 윤석열을 떠나야 자기 정치가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부는 소수만 보고 자기 세력만 공고히 하는 행정 권력의 신경쇠약에 시달리면서 갈 것이다. 요즘 그 신경쇠약증이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전화할 자유까지 뺏겨버렸으면 이제 술 먹을 일밖에 없지. 아 참. 뭘 또 아이참. 아니 뭔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사는 길은 아이 참밖에 안 나오네요. 예. 나는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또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이 윤석열의 최근의 행보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보수의 가치로부터 너무 일탈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수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왜 보수 내에서 공론화가 없냐.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보수 인사를 초빙해가지고 예. 뭐 역사 논쟁도 좋고 뭐랄까 그 보수가 사실은 제대로 서야 진보도 건강해지는 거거든. 그런 면에서 저기 뭐냐 계속 이런 어떤 광복회 같은 또 어르신들이 그 노고를 이끌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할 때 우리가 힘을 좀 보태드리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하다 보면은 더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유승민이 또 얘기할 거고 또 김용태 의원이 소신 발언을 했더라고. 저 독립기념관장은 예. 자기는 찬성 못한다고. 또 젊은 보수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사람들이 건강하게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조금 더 문을 열어주는 건 어떠냐. 그래서 저기 오마이 TV 같은 데서도 건강한 보수 패널을 많이 초빙하셔라. 뭐 유승민, 김용태 다 좋다고. 그러니까 또 요즘 국민의힘 당원 당규 개정이 그 유튜브 많이 나가면 점수로 쳐줘 가점을 준다고 해가지고 했잖아요. 그랬어요. 그 방송 나가면 의원 평가에서 도움이 된대. 플러스가 된대요. 그게 처음으로 들어왔어. 민주당은 원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보니까 네. 예 저기 그런 패널들한테 좀 문호를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 건강하고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 패널이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져야 항쟁의 그 촉진제가 된다 이게. 이게. 지금 어떤 분께서는 구독자분이 보수 진영에서 오랫동안 질문다운 질문이 안 나온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에 이제 보수의 세대 교체에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지금 보수는 지금 정권은 이명박 때 한 자리 차지했거나 한 자리 차지하려고 얼씬대던 사람들 그런 세력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원래 실력 있는 보수들이 있거든.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그런데 그 어떤 양성 과정이라든가 어떤 세대 교체라든가 이런 데서 뭔가 맥이 끊기다 보니까 예. 아류들이 가짜들이 판을 친다.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나라를 만들어 버린 건데 네네. 이게 원래는 이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한 거죠. 예. 그래서 저
저는 최근에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어떨 때는 글을 잘 써요. 동아일보는 많이 돌아선 것 같더라고요. 아니, 거기는 이제 한동훈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질문다운 질문 안 하는 건 국민의힘이 문제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언론이 문제지 언론이 언론도 언론이 문제인데 지금 질문 안 이제 하잖아요. 보수 쪽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왜 안 아닌지에 한다고. 대해서 질문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안 나오는 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에 반증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실패한 어떤 거 과거에 이 저기 뭐냐 우리가 언제 보수가 건강해 보였냐면 노태우 민주화 시기라든가 북방 정책을 하고 남북 화해 협력을 하고 또 이제 YS 때 이제 문민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라든가 이럴 땐 참 굉장히 보수가 역동적이고 나름대로 품격 있고 실력 있다 이렇게 좀 느낄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끊겨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 적대와 혐오의 정치를 앞세워서 갈라치기 정치로 권력을 유지해야 되는 그거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세상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다수를 다수의 힘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극단적 소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는 다수의 힘을 보여준다. 이러려면은 이런 어떤 그 오마이 TV 같은 매체도 저는 문호를 넓힐 필요가 있다. 예. 그래가지고 200만, 300만으로 갈 수 있는 좀 새로운 비전을 이런 걸 갖고 한번 매체 지평을 넓혀보는 것도 괜찮다. 예. 면은 최근에 뭐 저기 뭐냐 그 김용남 의원 같은 분 네. 진보 매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분도 그분도 오마이 TV에도 고정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만나 그분하고는 하여간 하도 많이 같이 해서 이제는 뭔 얘기인지 다 알아듣거든. 서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런 분들 모시고 많이 해줘야 돼. 건강한 토론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의 그 초선 의원 예. 몇몇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